오늘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해보고 굶어보기도 하고 다이어트 식품도 챙겨 드시는데 배만 그대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배만 유독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서 핵심은 중년 여성들의 뱃살은 운동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뱃살이 잘 붙는 몸이 되기도 하고 뱃살이 쫙쫙 빠지는 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뱃살 때문에 운동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오셔서 회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긋지긋한 뱃살과 이별하고 싶다입니다. 도대체 왜 아무리 운동을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갱년기 이후의 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혈당은 쉽게 올라가고 근육은 줄고 지방은 배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근육을 지켜주는 음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 뱃살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갱년기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지방은 배로 쌓이고 근육량은 줄고 기초대사량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예전처럼 굶거나 적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중년 여성들의 운동을 가리키면서 제가 봐도 저 정도면은 좀 살이 이제 좀 빠지는 게 보여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 회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도저히 왜 살이 빠지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단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더 강도 있는 운동을 시켜보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써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질 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갱년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착각이 정말 무서운 게 저는 제가 갱년기를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진짜 우습죠. 그러니 회원들에게 운동을 열심히 해라, 굶어라,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40살이 넘어가면서 제 몸의 변화를 느끼고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하루에 5시간 혹은 7시간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정도의 운동량이면 사실 뼈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40살 이전에 이 정도의 수업을 하면 살이 정말 쫙쫙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40이 넘고 나서부터는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하는데도 그만큼의 살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내서 주말에도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먹는 음식을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언니를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요. 언니가 저한테 이제 살을 그만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찾은 방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예전의 몸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정보를 담았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뱃살과 이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먼저 했었던 행동은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먹는 양을 한 3숟가락 정도는 내가 덜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로 했던 거는 제가 먹는 음식들의 종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갱년기 여성들이라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들에게 추천드리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높이며 혈당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가당 요거트는 모두 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거트를 고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당의 그램수를 보시고요. 탄수화물 15g 이하의 제품들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요거트가 사실 맛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꿀이나 시리얼을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팍 오르겠죠. 그러니 최대한
무가당 요거트 그대로를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달걀 2개 먹기입니다. 의사분들도 아침 공복 식사로 극찬하는 달걀 2개와 올리브 오일 먹기입니다. 달걀이 좋은 이유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밀가루 빵이나 시리얼, 달달한 음료 같은 것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 종일 단 음식이 당기고 또 먹어도 배가 고픈 현상 때문에 계속 군것질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달걀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를 시켜줘서 아침 식사로 너무 좋은 음식이고요. 이로 인해 탄수화물 당기는 게 줄어듭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근육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부터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사실 두부는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져서 단백질도 풍부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게다가 칼로리도 낮아서 먹기에도 부담이 없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셨을 때 그 다이어트를 지속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식단 프로그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식단을 보고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진행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는 이제 40대, 50대이시면 80% 이상은 주부이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도 주부이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자고 한 달 동안 가족들이 잘 먹지 않는 그리고 내가 쉽게 접하지 않았었던 음식들을 다 구입을 하자니 금액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심플하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 스스로 저의 식단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 식단을 가지고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보다는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보다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사고 그리고 나의 것은 조금 뒤로 하는 그런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를 좀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좀 더 내가 나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몸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결심하시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힘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채널에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좋은 식단과 운동법을 앞으로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구독하시고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